여러분들의 인생에 힘과 용기와 지혜가 되는 문장들 제가 잘 읽어 드릴게요. 가장 편안한 곳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들으세요. 이 책 뒤에 보면 요렇게 써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되려다 나를 잃지 않도록,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세상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도록, 완벽을 갈망하다 권태에 빠지지 않도록. 이거 완전 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진짜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나를 잃어버리는 경험 우리가 다 한 번씩 겪어 봤을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다가 진짜 번아웃 와서 정말 나는 힘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 경험해 본 적 있을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삼켜서 미래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경험 또 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세상의 시선 신경 쓰느라 눈치 보느라 잘 보이느라 좋은 평가 받고 싶어서 애쓰느라 정말 탈진해 버린 진이 다 빠져버린 나를 마주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세상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도록 완벽을 갈망하다. 여기 완벽주의자들 오늘 엄청 많이 와 있죠. 진짜 제가 상담 현장에서도 보면 우울, 불안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완벽주의자들이 정말 많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일에서도 모든 것에 완벽하려고 잘하려고 너무 애쓰다 보니까 완벽을 갈망하다 정말 권태에 빠져버린 정말 지쳐버린 나를 만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훌륭한 심리학자들,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어떤 위로의 말을 주는지 오늘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당신을 붙잡아 줄 아포리즘 심리학입니다. 자, 우리는 남과 같아지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희생하고 있다. 독일 철학가예요. 쇼펜하우어는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최근에 쇼펜하우어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가 두려울수록 자신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조절합니다. 이는 사회적 규범을 따르며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본능적 반응이에요. 우리 사회는 타인의 평가와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이 강하지요. 외부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타인 눈치 많이 보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그 결과 비판받을 수 있는 특이한 행동보다는 타인과 비슷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지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 연봉 수준이면 어떤 차를 타야 할까요? 라고 묻는 모습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단순한 참고를 넘어 평균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정상이다 라는 집단적 의식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평균에 의한 박탈감. 평균을 쫓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이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는 평균적인 삶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더 큰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집단마다 기준이 다르고 그 방향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지요. 집단의 의견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 집단이 바뀌는 순간 평균의 범위는 달라져요. 나의 선택이 꼭 틀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옷을 자주 사는 것이 낭비로 느껴집니다. 반면에 패션을 중시하는 집단에서는 어때요? 옷을 사지 않으면 유행에 뒤처진다는 조급함이 생기지요. 학업, 취업, 퇴근 후 시간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원 진학이나 재테크, 운동에 대한 가치 판단은 속한 집단에 따라 달라지고 그에 따라 나의 선택이 맞는지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집단의 기준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했더라도 다른 집단에 속하게 되는 순간 그 선택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선택은 의미가 없지요. 더욱이 한국 사회는 유행이 아주 빠르게 등장했다 사라지는 구조예요. 이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시도는 우리를 끝없는 불안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급변하는 흐름을 완벽히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시간을 대세에 휩쓸리며 살아가지요. 삶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내린 선택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아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끊임없는 비교와 유행, 불안의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한번 배워볼까요? 평균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이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다른 이와 같아지기 위해 희생하고 있는 인생의 4분의 3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그는 인생을 의지의 충동으로 가득 찬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것이 충족되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또 다른 결핍에 시달린다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어요. 집단의 기준, 유행,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삶은 고통의 굴레를 더욱 커지게 만듭니다. 비교는 욕망을 낳고 욕망은 결핍을 부르지요.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쇼펜하우어는 의지로부터의 해방을 제안합니다. 의지로부터의 해방, 무슨 말일까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 존재 그 자체의 의미를 두자라는 말입니다. 즉, 삶, 예술, 철학, 명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애초에 비교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는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 어때요? 뒤처진다라고 생각이 들죠.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유행은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무의미한 반복일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행이라는 흐름을 쫓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고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행 따라 홈쇼핑 계속 보고, 유행 따라 전자기기 바꾸고, 또 유행 따라 가전제품 다 바꾸고, 이런 사람 되게 많죠. 내가 좋아하는 옷인데도 아, 이거 유행에 뒤처진 것 같아. 출근하다가 다시 와서 옷 갈아입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멈추지 못하는 삶은 고통스럽고 주체적이지 못한 삶은 결국 공허함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선택은 내 안의 침묵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바깥의 소음에 휩쓸린 결과인가? 유행에 따라가는 삶은 바깥의 소음에 휩쓸린 결과다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하네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조용히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고요한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태어난 김에 사는 삶을 넘어서 태어난 이유를 찾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진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태어난 김에 사는 삶이 아니라 태어난 이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야. 나만이 살면서 이룩할 수 있는 삶의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평균적인 삶이란 존재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꾸려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온전한 나의 결정인지 아니면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따른 무의식적 선택인지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르고 있는 선택 기준 역시 나만의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내 삶이 내 선택이 아니라면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내 마음은 공허하지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주변을 둘러봤을 때 나와 비슷한 고민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할게요. 자, 네 가지 질문입니다. 쇼펜하우어식 질문. 여러분 답 한번 해보세요. 이 선택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인가? 2번. 요즘 사람들이 하니까 무심코 따라한 것이 아닌가? 3번. 생산적으로 보이기 위해 억지로 무언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4번. 남들이 좋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해서 한 선택 맞는가? 여러분, 어때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네 가지를 나 자신에게 물어보래요. 그래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한다고 믿는 것과 진짜로 원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이제는 나만의 속도와 방식 기준으로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변하는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지 않으며
스스로의 경험과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새 쇼펜하우어가 완전 유행처럼 네, 쇼펜하우어 관련 책들 많이 읽으시던데요. 이 책은 사실 한 권 읽고 아는 척하기 되게 좋아요. 유명한 심리학자들의 명언 그리고 이 책을 쓴 심리학자의 또 풀이가 너무나 섬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과 같아지기 위해 인생의 4분의 삶을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쇼펜하우어의 이 일침에 귀 기울이고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짜 타인에게 정말 무시당할 때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자존감 무너지고,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항상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알프레드 아들러가 말했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마음이 굳건한 사람, 자기 확신을 갖춘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걸 경험을 통해 배우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배우려면 또 내 주변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그 지혜로운 사람을 다 만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철학자, 심리학자들의 명언, 그들의 또 지혜로운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배울 수 있다면 실수와 상처를 인생에서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또 변화할 수 있다. 칼 로저스의 말에 대한 풀이도 있고요. 또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행동하는 것이다. 이 말 되게 멋지죠. 이 말 누가 했게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벌써 그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다. 고통을 두려워할수록 고통을 몇 배로 많이 느끼겠네요. 이 말은 미셀 드 몽테뉴라는 심리학자가 또 말했네요. 인생에는 두 가지 실수가 있다. 첫째는 시작하지 않는 것. 둘째는 끝내지 않는 것이다. 이거 너무 와닿는다. 시작하지 않는 것. 저도 요새 뭐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시작하지 않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실수 1 번이라면 실수 2 번은 끝내지 않는 거다. 시작하고 끝내지 않은 일이 있다면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파울로 코엘료가 한 말입니다. "소심한 부탁은 거절을 부를 뿐이다." 와 우리가 부탁도 잘해야 되고 거절도 잘해야 되잖아요. 세네카가 한 말이래요. 하루를 축복 속에서 보내고 싶다면 뭐 해야 되게요? 이거 저 진짜 동의합니다. 저 요즘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요즘 좀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거든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루를 축복 속에서 보내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 걸어라."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 걸어라. 안정은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곁에 두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안정이 온대요.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속이 단단한 나무는 햇빛이 적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곳에서 자란다. 이 작가가 쓴 글인데요. 우리 이거 한번 네 읽어보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속이 단단한 나무 우리 이런 인생 살고 싶잖아요. 네,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 단단한 나무는 햇빛이 적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곳에서 자란다. 고통과 시련이 우리의 속을 단단하게 만드네요. 심리학은요, 인간의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제 방송 봐주셨죠? 대부분의 해결책 또한 불안을 잠재우는 데 목적을 두지요.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본질적으로 틀렸습니다. 불안을 줄이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잘 들어요. 나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세상을 섬세하게 바라본다는 것이기도 해요. 평범한 사람이 상하 좌우
이 네 개의 방향만 살핀다면 걱정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앞뒤, 양옆,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보느라 힘 다 빠지죠. 점검할 항목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소심함이나 결단력 부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속도와 결과를 우리에게 늘 요구합니다. 빨리 결정해, 빨리 움직여, 빨리 성과 내. 우리에게 계속 이런 기대를 보내죠. 그래서 불안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세요? 그러면 댓글에 제가 그래요 이렇게 좀 남겨주실래요? 스스로를 바꾸려 애쓰지만 번번이 좌절에 빠집니다. 불안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면 결과는 늘 실패일 수밖에 없어요. 쉽게 예민해지고 긴장하는 것이 본인의 특성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런 성향이 있다면 우리 인정해보죠. 쉽게 예민해지고 긴장하는 것이 나의 기질이야, 특성이야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느리더라도 시작이 버겁더라도 속도와 타이밍에 얽매이지 않고 끝까지 해내겠어 이런 마음을 가져볼까요? 일단 시작한 다음 완벽하지 않아도 결국 완성해내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햇살이 강한 열대 지방에서는 나무가 빨리 자라지만 속이 비어서 쉽게 부러진대요. 반면에 북유럽의 나무들은 긴 겨울과 눈보라를 견디며 짧은 햇빛을 붙잡아 천천히 자란대요. 하루하루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느리게 성장한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주 고급스러운 원목이 된대요. 와우, 멋지죠? 이 자연의 이치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최고급 원목이 될 자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걱정 많으세요? 와, 나도 걱정이 많은데 최고의 원목이 될 자질이 있다는 거네요. 희망이 생기셨다면 댓글 남겨보세요, 여러분. 네, 제가 좀 이따 댓글 하나하나 다 읽을 거예요. 지금은 걱정이라는 눈보라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변의 빠른 속도에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를 믿으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더 깊고 단단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고급 원목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뜨거운 햇빛이 아니라 긴 겨울을 견디는 인내입니다. 이 문장 너무 좋다. 한 번 더 읽을래요. 최고급 원목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뜨거운 햇빛이 아니라 긴 겨울을 견디는 인내입니다. 그러니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나만의 속도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걱정하며 남들보다 느리게 가는 동안 세상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수많은 걱정 속에서 천천히 자란 당신은 어느새 속이 꽉 찬 나무처럼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글 너무 좋다. 걱정 선수들 우리 구독자 중에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걱정하다가 현재를 망치고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요? 저는 왜 이렇게 겁쟁이일까요? 이런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글이 되게 여러분들께 위안과 희망,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강박이고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강점입니다. 자, 이 책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글도 너무 좋거든요. 자, 여러분, 혹시 나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이런 강박 때문에 너무 힘드세요? 그런데 잘해야만 해 라는 생각 내려놓고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구나. 나 지금 잘하고 싶은 거구나. 이건 나의 강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거 어떨까요? 무엇인가를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마음입니다. 그러나 같은 노력에도 어떤 의도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말을 만들지요. 부족한 능력이 드러날까 하는 불안에서 비롯된 완벽주의는 점점 조급함과 불안에 짓눌려서 일의 본질을 흐립니다.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어요. 반면에 일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한 완벽주의는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불안에 쫓기지 않고 일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하려는 마음은 작은 발견과 기쁨,
아쉬움까지도 배움으로 품습니다. 두려움에서 출발한 완벽주의는 시야를 좁게 만들지만 애정에서 비롯된 완벽주의는 더 깊고 넓은 시야를 열어줍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완벽한 결과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결과도 보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립니다. 누구도 완전 무결에 이를 수는 없어요. 일과 삶에 진심을 다해 몰두하는 태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진심이 담긴 순간 일은 의무를 넘어 살아있는 이야기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끝없는 완벽을 쫓으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도 마음은 불안하고 허전합니다. 자기 기준에 도달했을 때 스스로 만족을 선언할 수 있다면 심리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 기준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세울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일이라도 매번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작은 차이를 찾아내고 오늘 떠오른 생각을 담으려는 노력은 똑같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동작이라도 마음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일상 속에서도 감동을 만듭니다. 이러한 태도를 지속하는 건 쉽지 않아요. 어쩌면 타고난 사람만이 가진 능력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특별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 수없이 반복하고 실패하는 시간을 견디며 좌절을 성공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려 했어요. 매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순간들이 퇴적되어서 자신만의 깊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내 일에 대한 애착,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매번 새롭게 접근하려는 노력, 이 세 가지가 쌓여야 합니다. 그것이 장인 정신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을 사랑하고 나를 믿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귀한 명예입니다. 황준선 심리학자입니다. 진짜 당신을 위한, 삶에 지친 당신을 위한 문장들이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사실 정말 유명한 심리학자, 철학자 책을 한 30권 읽은 느낌을 줘요. 왜냐면 그 명언을 가지고 그 명언에 대한 풀이와 또 이 황준선 씨가 또 본인이 심리학자이자 상담학자이니까 또 직장인의 행복과 번아웃 연구 오래 하신 분이라 딱 우리에게 딱 맞는 풀이를 너무 잘해 놓은 책이라 요즘 좋은 사람 되려다 나를 잃어버린 느낌이 든다면 불안과 두려움에 '아 내가 잡아먹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또 '세상의 시선 때문에 내가 너무 지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완벽을 추구하다가 '아 진짜 나 번아웃 왔어.'라는 느낌이 든다면 한번 읽어 보셔도 좋겠습니다.